세상에 그 어떤 암살 미수범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랍시고 자기 할 말 다 할 수 있는 수혜를 누립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암살 미수의 피해자가 병원을 어딜 갔니? 병원의 선택 과정이 공정했니 아니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 따위로 공격을 받습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건 일반인의 기준이고 거물 정치인들에 대한 기준은 일반인과 좀 달라도 된다. 좀 가혹하게 굴려도 된다. 과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동등하게 거물 정치인들끼리의 비교를 해보죠. 2006년 벌어졌던 박근혜 커터칼 상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언론의 태도가 지금과 비슷했나요? 정치인 테러 문제의 심각성을 대서특필하며 공주마마가 곧 죽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선거를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 지지율을 더 높여준 데 일조해주고야 말았죠. 지금 와서 드러난 팩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박근혜의 커터칼 상해는 뺨 측면을 길게 그은 정도여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재명의 군용 나이프 상해는 실제로 급소에 깊은 자상을 낸 수준이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커터칼 상해 정도를 두고도 언론이 그렇게나 호들갑을 떨고 정치인 테러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며 거의 추모 분위기까지 이끌어졌던 과거 2006년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커터칼 상처 정도는 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경악할 만한 중범죄이며 가해자 지중호가 징역 10년을 받은 것도 그 죄의 경중에 걸맞는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중대한 피해를 입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한 피해를 입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그 심각성을 격화시켜보려는 시도가 난무하는 이 상황 대체 뭐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암살 미수범이 정치적인 입장문이라면서 신념 어쩌고저쩌고 나불거리게 놔둔 것. 강호순이나 지존파도 자기 나름대로는 할 말이 많았겠죠? 뭐 사회가 문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사회의 불평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자들을 죽였다. 별별 개소리들을 다 뱉어내는 게 흉악범들의 일상이지만 그걸 경찰이 언론에 브리핑한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미수범은 희한하게도 무슨 정치인 성명 발표하듯이 자신의 입장을 장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호사의 내용을 경찰이 막 브리핑을 해줘. 무슨 대단한 열사라도 난 듯이 언론들이 맞장구 쳐주면서 대서특필까지 했죠. 이 부분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심각성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프레임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기본부터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살인 미수범이 있고 그 시도가 미수로 그쳤을 때 살아남은 피해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는 선악의 구도가 명백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해 시도를 했던 자가 당연히 악이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당연히 선인 구도. 당연히 강호순이 나쁜 놈이고 유영철이 나쁜 놈인 게 당연한 상황. 그런데 똑같은 살해 미수범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다르게 해석되는 이례적인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정치범의 경우, 즉 정치적, 역사적 신념, 그리고 명분에 얽혀있는 살해 시도. 이 경우에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이봉창 의사께서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투척했다가 실패하고 검거되셨죠. 분명 형식적으로는 암살 미수 사태가 일어났으므로 그 당시 일본인의 관점에서 암살 미수범인 이봉창은 악, 생존한 피해자인 일왕은 선, 이런 당연한 구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나 그러했지 독립을 쟁취하고 난 뒤 대한민국이 굳건한 자기 지위를 갖추고 난 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위대한 구국의 행위로서 우리 민족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칭송받아야 할 숭고한 행위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행위가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 숭고한 행위로 재해석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에겐 익숙한 일이죠. 즉 어떠한 암살 시도를 정치적 신념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프레임 속으로 끌어오게 된다면 후대의 역사가 취하게 될 관점에 따라 그 당시에는 범죄로 해석되었던 것이 뒤집힐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보유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름 이 루트가 익숙하죠. 그런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곳에 이 루트를 끌고 들어와서 흉악범에 대한 심정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부끄러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극악한 범죄에 서사를 불어넣기 위해 신념주의 정치범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 역시 정치적 관점에 따라 정당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환기를 시도해보려는 바로 그런 세력. 대놓고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여 신념주의자의 외피를 입힌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판단의 프레임을 끌고 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대놓고 이 암살 미수범이 잘했다고 입 밖으로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살인 미수 행위가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부분이었고 그 정치적 신념은 정당한 소신이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후회가 없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시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의 심리적 동조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침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좌파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나도 했었는데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려는 흉악한 짓을 하다니 저런 나쁜 놈 했다가도 이재명의 다수 의석 확보를 막으려고 살해를 결심했다? 행위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을 향한 구국 충정의 마음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거사를 일으킨 거네.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상적인 도덕률을 가진 인간에게 통할 만한 가설인가 의심스럽기도 하죠. 실제로 통합니다. 입 밖으로는 대놓고 저 암살 미수범을 편들지는 못해도 이참에 이재명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좌우 대립의 명목으로 동족끼리 죽일 듯이 싸운 그 폐허 위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도덕적인 상식을 충분히 갖춘 누구라고 해도 정치적 구도로 묶여버리면 그 극단성을 극도로 분출시켜버리고 그 모든 걸 정당화시켜버리는 프레임이 은근히 만연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목을 따라가자면서 전직 장군님께서 붕짜자 붕짜 엉덩이를 흔들면서 저질 선동을 한다든지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 그런 비이성적인 광경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도덕적 관념이 없어서 극악무도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잘 살다가도 그게 정치적 대립 구도로 묶여버리면 극단성을 극도로 분출시켜도 되는 것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면죄부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살해 무기를 버젓이 들고 당대표 목에 구멍을 내도 그게 정치적 신념 대립 구도로 묶여버리면 정상인의 도덕관념이 우선작용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의 폭력성이 용인되는 그런 프레임이 먼저 작동해버린다는 말이죠. 정치적 영역이 대립이니까 괜찮아. 무한으로 폭력과 증오를 폭발시켜도 괜찮아. 무대에 만약에 우파가 세상을 잡고 완벽히 좌파 놈들을 척결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의 이 행위 자체가 숭고한 열사의 행위로, 숭고한 의사의 행위로 재해석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극단적으로 빨갱이 좌파들의 완벽한 척결을 위해 뭉치고 증오감을 증폭시켜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이 회로는 이미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의 상수로서 존재하는 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도성이 없는 경찰이라면 혹시라도 그 구도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암살 미수범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합니다. 흉악범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존파나 유영철 같은 극악범죄자가 자신들의 서사, 예를 들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그 불평등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자들만을 죽였다. 또는 이 땅의 젊은 여인들이 마음대로 몸을 굴리는 이 퇴락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창녀들만 골라서 죽였다. 등등의 어이없는 자기서사를 나불거리는 것? 당연히 경찰로서는 막아줘야 됩니다. 누가 그딴 개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을까 싶어도 실제로 사회 어딘가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면서 불만에 차이는 누군가가 있고 또는 이 땅의 여자들이 문란하니까 벌받아야 한다고 투덜거리는 여혐주의자 루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반사회적 시각 때문에 그런 개소리를 들으면서 동조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모방범죄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경찰이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서사는 분명히 극소수에게나마 반사회적으로 명분을 자극하여 동조시키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대립 구도에서 극단성을 가지는 그 사람들의 비중은 이런 아주 소수 있는 루저들의 비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단주의가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는 거룩한 포장지를 씌워서 흉악범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존파의 어이없는 서사도 극소수로 존재하는 누군가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최대한 공개가 자제되어야 하는데 극도로 이념 대립이 격화되어 있고 그 공격성도 극단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살인범의 서사에 정치적 신념의 외피를 씌워서 대놓고 떠들라고 언론에 푼다? 정치병자들이 널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립구도 하에서는 뭐든지 용인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연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대놓고 가슴에 불을 질러? 이건 실수라기보단 일부러 프레임 자체를 정치적 대립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동조를 일으켜보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아닌가 의심해 볼 만큼 어이없고 처참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망상증에 빠져서 야당의 대표를 암살하려 한 흉악범에 불과합니다. 결코 신념에 따른 정치범의 자격이 부여될 수 없고 설사 우파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좌파가 쇠퇴하고 우파 집권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석이 바뀔 성격이거지 전혀 결코 아닙니다. 대놓고 노골적인 서사를 부여해버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경찰은 확실히 이재명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응당한 배려를 전혀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피해를 당했을 뿐이고 거물 정치인이라면 응당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단한 흉악범이 있는데 친구의 망상은 우파가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좌파 세상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망상이 지나친 나머지 한동훈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화염 방사기를 준비하여 유세증인 한동훈의 가발 위에 화염을 방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머리 위쪽 뚜껑이 모두 불타버리는 중상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그에게 잘했다고 해야 할까? 당연히 저는 그것을 중범죄로 다뤄야 하며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죄는 죄지만 그래도 잘했네 라는 방향으로 가는 지향이 혹시라도 앞서게 된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존재하는 누군가라고 해도 그는 엄연히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를 무너뜨릴 정도로 스스로의 정치 편향이 강하다면 한 번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